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레거시 반도체 겨냥 미국 반도체 추가 규제 검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반도체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죠. 지금 지난 10월, 작년 10월부터 계속 반도체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10월에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 그리고 반도체 인력 제한, 특히 반도체 인력 제한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칩포 동맹 결성 및 칩스법을 통한 중국 투자 제한까지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으로 중국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레거시 공정으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화웨이가 SMRC와 협력해서 7나노 공정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지금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생산이 얼마나 가게 될지, 그리고 이 계획이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듯 중국이 레거시 공정으로 후퇴하자 미국 고위 관료 사이에서는 레거시 공정까지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레거시 공정에 대한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있기 때문. 특히 구형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전기차, 그리고 군수용품 등 첨단 산업과 안보 산업에 두루두루 쓰인다는 점에 들어서 미국 정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번 칼을 뽑았으니 이제 아예 싹까지 자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공정 안 돼. 이제 지금 DUV 노광 공정도 안 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구형 반도체의 경우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사정을 전혀 안 봐주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간다고 선언한 만큼 반도체 업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금보다 더 세지면 세졌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겨냥 미국 반도체 추가 규제 검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일 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구형 반도체, 즉 레거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구형 반도체, 특히 레거시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8나노 이상의 공정을 뜻하죠. 지금 28나노 공정이라는 것은 핀팩 공정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공정, 플라너펫을 이용한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는 전기차, 스마트폰, 군사장비 등 핵심 산업과 안보 분야에 두루두루 쓰이는 반도체로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PMIC나 아니면 일반 IC칩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이겁니다. 왜 미국이 이런 구형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까지 제재를 준비하는 것일까입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레거시 공정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부족하고 이제 첨단 반도체로 들어갈 역량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거시 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레거시 공정에 집중한다고 해도 반도체 업계의 이득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이들의 수율이 지금 삼성전자나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더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죠. 미국은 핵심 산업과 안보에 쓰는 반도체 공급망이 너무 많이 중국의 업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중국에 장악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도 최근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열린 토론에서
중국 당국이 구형 반도체 투자에 들이는 막대한 양의 보조금은 미국에 문제가 된다. 지금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미중 무역 협정에서도 보조금 문제가 논의가 되었었지만 1차에서는 지금 안 되었고 2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반도체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국과의 통상 미중 무역협정에 완전히 파기가 되자 2018년이죠. 파기가 되자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화웨이를 중심으로 반도체 때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당시부터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은 쭉 중국의 미세 공정 반도체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중국에 반입되는 것을 규제해왔죠. 그래서 자동 설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미국의 규제로 14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 대한 수주와 생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수순을 밟았다고 했지만 최근 화웨이와 함께 7나노 공정을 활용한 5G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레거시 공정에 더 많은 투자를 이어가면서 이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장악을 방지하고자 추가 규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4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도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까지만 막으면 안 된다. 이제 레거시 공정까지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작년 10월 달에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그리고 18나노 이하의 D램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제재를 하면서 이제 허들을 40나노급까지 올리기로 얘기를 한 상황이죠. 블룸버그는 국제반도체 장비 제로협회의 자료를 인용해서 2026년까지 중국에서 신설되는 8인치, 12인치, 즉 20mm, 그리고 30mm 웨이퍼 팹은 300mm죠. 200mm, 300mm 웨이퍼 팹은 모두 26곳으로 미주 지역에 신설되는 16곳의 팹보다 10곳이 더 많다. 지금 잘못 적어졌는데 여기서 보면 8인치 웨이퍼 팹은 지금 20이 아니라 200입니다. 200이고 그리고 12인치 웨이퍼 팹은 300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자, 이 웨이퍼 팹이 지금 26곳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미주 지역에서는 16곳이 만들어진데 이 차이만 해도 10곳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고개를 쳐들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입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레거시 공정에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핀팹 공정이 사용되는 14나노 이하 공정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노광 장비를 그동안 계속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최근 화웨이가 SMIC에 협력해 7나노 공정을 활용한 5G AP 공급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반도체 굴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재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동참해 일본은 중국을 향해 반도체 장비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며칠 전에 지금 됐어요. 25일인가요? 그때 됐고 네덜란드는 9월 중으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웨이 소식으로
미국이 어떤 대응이 나설까 궁금하던 찰나에 레거시 공정까지 규제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언제부터 규제를 할 것인가? 블룸버그는 익명의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아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아직까지 언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곧 시행할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40나노급으로 급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규제와 같은 경우는 일본과 미국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에 대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제한을 했을 때 주위에서도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광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미국은 10월 발표 이후 40나노 이하의 반도체 장비까지 제한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 소식과 같은 경우는 그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본과 같은 경우는 45나노급으로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네덜란드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경우 ASML의 DUV 이멀전 장비, 말하자면 브라르곤 이멀전 장비 중 총 3종 중 2종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UV 이멀전 장비 1종과 드라이 장비 8종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 때문에 결국 미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이멀전 장비 1종 더, 그리고 드라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40나노급까지 지금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일본과 같은 경우는 45나노급까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꿍꿍이가 있죠. 일본 반도체에 대한 그 굴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고 지금 TSMC와 그리고 이것은 파운드리 부분이죠. 파운드리 부분은 TSMC고 D램 부분은 지금 마이크론이 추가 투자를 해주기로 했고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도시바 메모리, 키옥시아와 같은 경우가 지금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을 하기로 했으면서 이 규모를 더욱더 키우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파운드리, D램, 낸드 플래시 모두 다 성장하는, 그리고 여기에 라피더스까지. 라피더스가 지금 2나노를 접어드는데 이게 IBM의 기술이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번 제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제재가 들어가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스스로 노광 장비와 소재를 만들어내지 않은 이상 더 이상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만약 40나노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볼 때 40나노급까지 그 허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40나노 내지 45나노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노광 장비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요. 노광 장비, 기본적으로 노광 장비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현재 중국의 노광 장비와 같은 경우는 80나노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노광 장비,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봐야 되고, 그리고 물론 미국 정부가 지금 저번에 라몬도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미국 기업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진행한다. 반도체 제재는 더 심하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될 거다 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냐? 물론 영향이 많죠. 우리나라도
이 영향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또한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조금 바꿨잖아요. 어떻게 바꿨냐면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를 수출하려고 해도, 지금 중국에 수출하려고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해도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포함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미국 상무부의 허락이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냐면, 중국의 전자산업, 반도체가 필요한 전자산업은 지금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보다 더 어려워지고, 이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전자산업 자체가 탈중을 해야 된다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자산업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HP가 탈중을 해서 태국과 멕시코로 이동한다. 지금 중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파나소닉이나 소니도 지금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산업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까지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제 예상대로 될 것 같고, 이것이 영향이 여기까지 갈 것이다. 전체적인 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그림을 보면, 미국의 기술과 장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든 회사,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미국의 장비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후공정 산업, 그리고 전공정에서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이러한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자산업까지 아니면 자동차 산업까지도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